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몽마르트르에서 럭키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럭키는 예쁘고 푸른 눈을 가진 활발한 소년이었으며 집 근처의 포도밭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치 축복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리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럭키가 포도밭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포도밭 너머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고 그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럭키가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반짝이는 은색 깃털이었습니다. 그는 그 깃털을 주워보며 감탄했어요. 그 깃털은 무척 아름다웠고 마치 별빛을 모아 만든 것 같았습니다. 럭키는 그 깃털을 집으로 가져가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온 럭키는 아버지에게 깃털을 보여주었고 아버지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깃털은 전설의 은빛광의 깃이다. 은빛광은 행운과 번창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찾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정말로 행운의 아이구나. 그날 밤 럭키는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설의 은빛광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가진 단출한 물건들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던 럭키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 그리고 그의 가방을 들춰보는 사냥까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은빛광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럭키는 어느 외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명의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럭키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럭키는 은빛광의 전설을 이야기했고 노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꽝을 찾으려면 심장의 용기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믿음 말이지. 은빛광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럭키는 노파의 오두막을 떠나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신비한 모습의 은빛광이 서 있었습니다. 광은 럭키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냐? 럭키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선물하고 싶어요.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빛광은 잠시 럭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깃털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소망은 아름답구나. 이 깃털은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널 기억할 것이다. 너의 소망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렴. 그 말을 끝으로 은빛광은 사라졌고 럭키는 손에 남겨진 깃털을 보면서 그의 모험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깃털은 그날 이후로 럭키에게 진정한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용기와 자비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럭키의 모험은 마을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루이는 늘 마을 주변의 숲에서 놀기 좋아했는데 그의 부모님은 늘 숲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마법의 숲이었고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생물들이 숲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의 기이한 현상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루이는 항상 전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세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모르게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루이는 전에 보지 못했던 형형색색의 나무들과 이상하게 생긴 식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숲은 삐뚤어진 나무와 함께 빛나는 꽃들로 가득했고 루이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이내 루이는 커다란 비밀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이 호수는 전설 중 하나로 호수의 물을 마시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물에 맑고 고요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루이의 주변을 감쌌고 숲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꿈에서 그리던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나비들과 춤추는 물방울 그리고 호수 가장자리에는 노래하는 작은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이 숲이 사실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세계를 보게 해주었구나 라고 요정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로이는 이 마법의 숲을 지켜주기로 결심했고 요정들은 그를 숲의 수호자로 임명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부인은 마법의 숲을 찾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서도 늘 숲을 돌보며 자연의 신비를 존중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경험은 로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로이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마법의 숲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이들에게 여전히 꿈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숲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어느 완만한 시골 마을에 작은 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골 쥐는 초원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 쥐는 매일같이 자기가 직접 구한 곡식과 과일 등을 먹으며 만족해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 쥐는 그의 사촌인 도시 쥐를 자신의 소박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시 쥐는 화려한 도시의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쥐였습니다. 도시 쥐는 예쁜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만을 먹으며 다소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골 쥐의 초대를 받은 도시 쥐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골을 방문했습니다. 시골 쥐는 열심히 준비한 건초와 밀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을 보며 도시 쥐에게 말했다. 이것이 내 하루하루의 삶이야. 비록 대단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충분해. 도시 쥐는 시골 쥐의 소박한 식사를 맛보았지만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나와 함께 도시로 가보지 않겠니? 화려한 잔치가 열릴 것이야 라고 도시 쥐는 제안했습니다. 시골 쥐는 도시의 번쩍이는 생활을 상상하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쥐는 도시 쥐를 따라 도시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시골 쥐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집들과 나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거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도시 쥐의 집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치즈, 빵, 케이크 등 보석 같은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시골 쥐는 이러한 풍성한 음식을 본 적이 없어 매우 기뻤습니다. 시골 쥐는 도시 쥐와 함께 풍족한 만찬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듯한 커다란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쥐를 위협했습니다. 시골 쥐는 공포에 질려 도시 쥐를 따라 집안의 작은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큰 개가 떠나고 나서야 두 쥐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도시 쥐는 시골 쥐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할 건 많지만 이런 위험들 이후엔 다시 즐거운 잔치가 이어지니 걱정하지 마. 그러나 시골 쥐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끊임없는 불안감이 시골 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골 쥐는 도시의 모든 사치와 풍족함보다도 자신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골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달콤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길 것 같아. 시골 쥐는 도시 쥐에게 작별을 구하며 시골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골 쥐는 자신의 초원으로 돌아와 고요한 삶의 리듬을 이어갔습니다. 도시에서의 하루는 그저 잘 차린 음식과 반짝이는 생활만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시골 쥐는 자신의 소박한 식사를 즐기면서도 도시의 사촌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라벨랭에는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광활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마치 신비로운 요정들이 나오기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로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남겨진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로이는 특히 그의 할아버지 올리비에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리비에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가 방문했던 나라들과 겪었던 신비로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로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마을 근처 깊은 숲속에는 마법의 샘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샘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방울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화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고 그 화살은 소원의 대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로이는 어떻게든 그 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동안 마을의 어른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깊은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은 정말 살벌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곳곳에서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로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로이는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 지도와 그의 용기를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로이는 드디어 전설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은 버드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속에는 하늘색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 깨끗하여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로이는 샘을 향해 다가갔고 손을 뻗어 입구에 가짜 물방울들이 반짝이며 하나로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하나의 화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로이는 그 놀라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화살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문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과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달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로이는 화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록 화살은 없어졌지만 마음속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하며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마을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을의 농작물은 예년보다 더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로이는 자신이 방문한 그 샘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로이는 여러 번 그 숲을 방문했지만 그 샘은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설 속 마법의 화살을 믿었고 미래의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로이의 모험은 마을의 전설로 남았고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여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 수세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